자, 3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3교시는 이해도 평가와 기말과제 주제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워밍업 또는 복습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공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들이 어떠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간 해상력이나 공간 해상력에 따라서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성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그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경험 또는 검색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위성 영상과 연계해서 또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아주 초고해상도의 위성 영상이라든지 또 글로벌하게 얻어지는 정지궤도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위성 영상을 직접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아마 무한한 아, 자기의 창의적인 그런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 굉장히 기막힌 주제를 가지고서 데이터 수집도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매우 좋은 성과의 기말 과제를 제출하고요. 또 그 기말 과제를 통해서 졸업한 이후에도 관련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매우 우수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3주차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또는 기가 막힌 또는 그 어디에도 없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기말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 생각된 과제들의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다듬어 보고 또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다 완성시켜가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활용해보고 실습해보는 어떤 연습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이후 학교 강의실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컴퓨터에 본인이 생각했던 데이터와 주제와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가고 그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랜셋 8호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온도 지도를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배우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이런 것을 배웠을 때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글에 들어가서 이 제목을 치게 되면 PDF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청에 소속된 기관이고요. 이 기관에서는 다양한 위성자 이탈을 분석해서 날씨 정보라든지 기타 우리 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는 많은 컨텐츠, 정보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서비스하고
그러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2016년도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제목은 랜셋팔 위성자를 이용한 지표면 온도 산출 및 도심 녹지 효과 분석이라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제목의 연구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차례를 보시게 되면 위성 기반 지표면 온도 산출, 그래서 랜셋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표면 온도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보고 직접 여러분 PC에 다운로드 받은 랜셋팔 위성 자료는 어떻게 데이터를 받는지, 얼스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자료의 목록을 생성하고 또 어떻게 모아진 자료들을 정리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면 온도 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랜셋 8호의 위성 자료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도심의 녹지에서 나타나는 열섬 효과를 얼마만큼 도심 녹지가 저감해 주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대상 지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 3학년 1학기인데 지금 열심히 배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본인이 자신감 있게 나는 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랜셋 8호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아서 온도 지도도 만들어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온도 지도를 가지고 7월, 8월 매우 폭염이 나타나는 시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이라든지 또는 2교시에 배웠던 서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면 온도의 분포가 달라지는지 등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분야의 기업, 이런 분야의 연구기관, 이런 분야의 어떤 관련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수요처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뽐낼 수 있고 면접할 때 당당하게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위성 자료가 어떤 내용이고 랜셋 8호는 OLI 센서와 TIRS 센서가 있다. 또 다른 가시 채널과 근적외선 채널이 있다. 특히 2교시에 설명했던 TIRS 센서는 10번과 11번 채널, 10번과 11번 밴드를 이용한다. 지상 해상력은 100m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이 밴드 특성에 대해서는 추후 수시 평가나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NDVI 우리가 공부했었죠. 식생지수 지도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복사량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온도 지도를 만드는 식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레디언스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이후에 더 심화 학습을 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LI 센서의 밝기 온도 계산하는 기본식이 있고요. 여기에 NDVI 공식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 NDVI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최소 최대값의 어떤 레인지로 방출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USGS Earth Explorer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렇게 다운받은 자료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목록화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랜셋 8호의 구름이 없는 깨끗한 영상을
여기 패스와 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다운받고 그 자료들을 엑셀에 정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없이 깨끗한 서울 지역 영상은 과연 몇 장이나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 키말 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 수집 단계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USGS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자료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화된 것들을 이 기관에서는 리눅스나 또는 IDL 8.4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패키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학부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코딩하는 것이 재미있다. 또는 앞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소프트웨어에서 하나하나 자료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AI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받은 자료들을 어떤 포맷으로 쉽게 온도 지도로 수십 장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처리한 영상들을 다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NDVI도 만들고 LA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서 지표면에 어떤 온도 지도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프로그램 실행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각각의 방충률 계산에 대한 NDVI 값과 또 LST, Land Surface Temperature라고 하는 이런 파라메타 자료들을 활용하고요. 이렇게 자료들을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RGB 이미지 또는 근적외선 이미지로 어떤 형태로 얘를 조합한 거죠? 칼라 컴포짓이라고 했죠. 네, 트루 칼라 컴포짓 또는 퍼스트 칼라 컴포짓으로 우리가 다양한 밴드들을 선택해서 색상 조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조합된 색상 영상을 다시 보시는 것처럼 날짜 또는 어떤 필터, 구름을 제거하거나 필요로 하는 지역만 데이터를 선택하고 여기에 칼라바를 만들었죠. 온도가 마이너스 몇 도부터 마이너스 70도다, 60도다, 30도다 이와 같은 온도의 어떤 프로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얻어진 내용들을 컨트롤 라인, 즉 동일한 지표면 온도를 갖는 지점들을 라인으로 형성해서 벡터 자료로 다시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자료를 통해서 공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 지역 중에 특히 강남역에 아주 가까이 있는 선릉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밀도로 인구가 분포하고 다양한 유동인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활동하는 지역인데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아마 온도의 배출량도 많을 거고요.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 에어컨을 틀면 당연 열을 방출시키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온도 지도를 이렇게 쭉 만든 겁니다. 랜셋 8을 가지고 2013년 9월 16일부터 2015년 9월 22일까지 전체적인 온도 지도를 11634 지도 전체 영역에 대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영역 중에 분석하고자 하는 강남 지역의 선릉을 중심으로 센터에 놓고서 다시 리사이즈를 하였죠. 이렇게 리사이즈한 내용을 보니 9월 영상, 5월 영상, 또 5월 영상, 8월 영상 이렇게 따라서 지표면의 온도와 선릉 지역에 나타나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온도를 대략 2kg by 2kg로 리사이즈한 것을 분석해 보니, 여기 있는 녹지 지역에 의해서 굉장히 주변 지역의 온도보다 이 녹지 지역의 온도가 저감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폭염이 있거나 또는 에어컨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런 녹지들은 대략 몇 도에서 몇 도 정도까지 어,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의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범위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토지피복지도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 중에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이용을 해서 선능지역은 화렵수림과 침엽수림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 또는 건물,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러한 분포도를 같이 중첩을 해서 토지 피복의 형태 또는 토지 이용의 형태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또 뭐 침엽수나 또는 뭐 공공시설이 있는 지역의 면적의 비율과 그 지역에 있어서의 지표면 온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좀 더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의 자기의 프로젝트로서 만들어 보고 또 데이터를 획득해 보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구성해 보고, 이러한 과정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PPT로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PPT로 작성한 결과물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 공모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이 수업을 통해서 농업 지역의 어떤 생산량 또는 현재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농경지가 그 지적도상이나 또는 토지피복도상에서 농경지로 실제로 돼 있지만 그 만들어진 지역들이 현재 상태에서 농업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등을 위성 데이터, 센티넬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 다양한 벡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공모전에 제출하고 장려상이나 또는 우수상을 받는 이런 등등의 여러분 선배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재밌게 놀아보자. 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이런 보고서처럼 내가 한번 벡터 데이터도 활용해보고 그 결과를 충분히 하나의 기말 과제로서 제출해보자 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번 학기에 수행해 본다면 매우 정말 의미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한 그러한 성과물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성 자료는 랜스의 8뿐이 아니라 센티넬 보셨죠? 또 수많은 초소형 위성을 보셨죠? 또 국토위성, 농업위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위성을 앞으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한번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